예, 계절은 봄이 왔는데 주식시장은 여전히 출래불사춘이네요.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과 시장 상황들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략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FOMC 중요하고요. FOMC와 리오프닝 사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에 따른 중소형주, 스몰캡도 픽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3월 FOMC가 있고요. 러시아의 디폴트 리스크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그런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네, 사실 여태 동안 증시에 최근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지정학적 리스크였고, 그리고 그 전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금리 인상이나 그렇죠. 이런 예. 네, 대외적인 요건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사실 이번 달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완화 국면이 될지 아니면은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덜어갈지가 상당히 중요한 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번 주에 FOMC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사실 FOMC 직전에는 사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기조나 이런 거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거의 뭐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존처럼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 국면은 아닌데,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점도표상 어떤 금리의 뭐 인상 여부라든가 전망치에 대한 뭐 예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파월 의장이 그 전에도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언급을 했었던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가 상당히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양적 긴축에 대한 뭐 가이던스 제시 여부 같은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해야 될 요소는 확실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러한 확인될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일단은 그 다음으로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다시 한번 시장의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은 어떻게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번 달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뭐 확산 여부나 관련해서 제재나 뭐 디폴트 관련된 불확실성은 확실히 좀 잠재워질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불확실성 측면만 잘 그 국면을 지나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증시에 좀 그런 낙관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사실 어떤 이런 대외적인 요건상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처럼의 성장에 대한 고밸류를 주기에는 사실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의 어떻게 보면은 실적 가시성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해서가 상당히 기대감이 커진 만큼,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기대감 정도입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전반적인 이번 주 이슈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 관련주들, 원전이나 건설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이어갈까도 이번 주 사실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이제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주가 측면에서 반응했었던 게 건설이나 뭐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원자력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세게 움직였는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움직일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저번이나 여태 동안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선거 기간과 다르게 단기 테마성으로 이렇게 묶였던 그 종목 섹터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성에 좀 부합하는 업체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업체들이 이제 정책이 시행되고, 그리고 시행 후에 업체 단으로 뭐 실적이든 이런 산업 환경이든 수혜가 이어지기까지에는 타임라인이 상당히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차근차근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단기 변동성에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성은 특별히 또 뭐 이제 그 가운데서도 원전도 그렇고 뭐 건설도 그렇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가벼운 종목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종목 훨씬 변동성이 좀 많은 거죠. 리오프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뭐 급증세인데요. 오늘은 아침 기준으로 30만 1,500명입니다. 10만 명 갈 때 뭐 너무 놀랐고 20만 명 갈 때 정말 맞습니다. 세상이 멈출 것 같은데 30만 명 가니까 이제
별로 반응들이 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이 펼쳐질 때 어딜 주목해야 되느냐, 한 바퀴 좀 사이클이 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네. 접근해야 됩니까? 네.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물론 확진자 수가 뭐 감소하는 국면이라고 아직은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팬데믹 사태가 종료가 되고 이제 엔데믹으로의 이제 진입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리오프닝 하면은 뭐 카페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국내 내수주에 대한 완화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수혜가 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대되는 게 이제 해외로의 그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여행주나 아니면 또 해외 여행국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게 또 쉬워짐에 따라서 기존의 구조조정을 겪었던 뭐 호텔 업종이나 뒤에서도 뭐 종목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호텔 업종 같은 업체들도 충분히 작년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구조조정을 많이 겪었던 산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은 가장 크게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산업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최근에 결혼하시는 분들 해외 신혼여행도 못 갔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완화한다. 더 이상 이제 격리 없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여행 항공주가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장 상황이 가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영향은 못 주고 있습니다. 네. 예, 시장 전반적인 이슈부터 살펴봤고요. 또 우리 오현진 위원의 강점이죠. 우리가 뉴스타 종목, 기업 관심 종목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부 T&D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뭐 그 새로운 이제 당선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책상의 수혜도 향후에는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서부 T&D 하면은 기존의 서부 트럭 터미널을 운영하던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트럭 터미널에 대한 어떤 사양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트럭 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부동산 업체로 좀 탈바꿈이 됐고요. 이런 개발 사업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성공을 해 나가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세 가지 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부지가 개발이 완료가 됐고 한 가지 부지가 이제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 먼저 개발된 게 인천 터미널 쪽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쇼핑몰 스퀘어원이라는 인천 내에서 상당히 큰 쇼핑몰로 개발이 돼서 서부 T&D의 연간 영업이익으로 100억에서 한 150억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이익이 꽂히면서 상당히 착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2017년도에 완공된 서울 드래곤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캐시카우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인 이제 드래곤시티 자체가 호텔업이다 보니까 호텔업에 진출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객실로만 이제 1,700여 개로 상당히 거의 최대 규모의 이제 서울 내 호텔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9년도까지만 해도 800억 가까이 매출을 찍으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에 다다랐었는데 이제 19년 이후에 코로나로 이제 매출도 반토막 나고 그 수익률도 상당히 좀 떨어졌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객실 이용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그 매출이나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객실 이용률 같은 거를 서울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반토막 났던 코로나 시대 때 반토막 났던 이제 객실 이용률이 21년 연말을 기점으로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오미크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중증도나 이런 거 완화 현상 때문에 여러 내수 고객 위주로 어떤 그 회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호캉스나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르게 올라왔다 보실 수 있고 올해 기대되는 거는 결국 하반기, 최소 하반기 이후로 보겠지만 해외 여행객 자체도 유입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면은 기존의 구조조정 내에서 있었던 그 평균 단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상승세를 탈 거고 객실 이용률도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 쪽은 리오프닝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개발 이런 쪽은 또 약간 뭐 부동산 건설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서부 T&D를 말씀하신 그런 자산주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밸류를 평가할 때는 주로 자산 가치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수익성을 좀 봐줘도 되는 시점인가요? 주가는 네. 올 초에 뭐 시장은 안 좋았는데 별로 밀린 게 없네요. 네. 9,600원 수준인데 가격 네. 전략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게 장점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 이런 대외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꺾여 있을 때는 결국은 실질 가치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할 텐데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보유 부동산이나 물론 이제 차입금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뭐 개발이 기대되는 그 부동산까지도 합쳐지게 되면은 이 실질 가치 자체가 지금 시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영업 가치가 더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업 가치와 실질 가치 측면으로 보면은 거의 1조 원 가까운 시총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이제 5천억 원을 좀 넘어섰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물론 이제 개발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남아 있겠지만 그런 그 승인 이후에 아니면 승인 직전에 어떤 기대감을 반영을 네. 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업사이드는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T&D 먼저 살펴봤고요. 또 한 기업 소개해 주실 기업이 있어요. 다음은요? 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방성기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3월 초에 저번 주에 관리 종목을 좀 탈피를 했고요. 조선 기자재 업종 이렇게 포함된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탈피된 업종이라 뭐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관리 종목 탈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는 게 이제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일단 조선 기자재 쪽을 하고 있던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4년 연속 적자를 보인 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업종이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동방성비가 상대적으로 큰 회사인 이제 세진중공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고요. 사실 기존의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세진중공업이라는 또 다른 고객사까지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기자재 업체에선 반등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올 업체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방선기도 꽤 오래됐지만 상장할 때 엄청나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게 좀 스마트한 정말 뉴스타 종목으로. 근데 이후에 업황이 안 좋으면서 관리 종목까지 가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최근에 주가는 근데 좀 올 들어서 그런 걸 반영해서 올라온 감이 있네요. 3,800원 수준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 3,800원 수준인 게 이제 저희 관리 종목 이후 그 관리 종목이 탈피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에 좀 상승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올해 21년으로 봤을 때는 5억 원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겨우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파른 성장세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40억 이상, 50억 내외의 어떤 영업이익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점도 이제 여기도 이제 또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실질 가치가 상당한데 이런 부분에다가 영업이익에 대한 뭐 그 이익 구조까지도 갖춰진다면은 저도 여기서는 최소 이제 20-30% 이상의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몰캡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상당히 탄력 있게 가는 건데요. 어떤 뉴스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그날 하루 뭐 20% 상승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요. 예, 그런 건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려진 종목을 발굴하는 거 같은 스몰캡이지만 접근이 다른 겁니다. 이런 기업을 공부하시는 게 다음 차례가 또 옵니다. 오늘 서부 T&D 동방선기 두 종목 분석했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오현진의 뉴스타에서 다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